50년 전 오클라호마주 농촌에 사는 한 남자는 헛간 지붕에서 빗물을 받고 저녁 식사로 사슴을 사냥하며 나뭇가지 더미를 태우고 아침 식사 전에 이웃에게 한 갤런의 생우유를 팔 수 있었습니다. 이 중 어느 것도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이 모든 행동이 법정 출두나 그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목록의 14번 항목은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할아버지가 매주 토요일마다 하셨던 11번 항목은 이제 대부분의 미국 도시에서 범죄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것들은 이 나라를 세운 20가지 기술이며 정부가 너무 많은 자유를 대가로 치른다고 결정하기 전까지는 정부에 아무런 비용도 청구하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듣게 될 내용은 여러분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땅에 대한 생각을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탑 20. 빗물 모으기 지붕에 떨어지는 물은 예전에는 여러분의 소유였습니다. 그것은 철학이 아니라 그저 상식이었습니다. 1975년에 농부는 서류 한 장 작성하지 않고도 빗물 바디 아래에 통을 놓고 집 뒤에 물탱크를 채우며 정원과 가축 그리고 가족에게 물을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에팔레치아, 오자크, 고지대, 사막 전역의 가족들은 대대로 빗물을 받아왔습니다.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자립행위였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통이 채워지며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 서부의 수자원법이 이 관행을 따라잡았습니다. 콜로라도, 유타, 오리건 같은 주들은 엄밀히 말해 모든 빗방울을 하류 수리권자의 재산으로 규정하는 우선 점유 원칙을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콜로라도주는 2016년이 되어서야 주거용으로 지붕에서 빗물을 모으는 기본적인 행위를 합법화했습니다. 그전에는 덴버에 사는 할머니가 토마토를 키우기 위해 빗물을 받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위법이었습니다. 유타주는 빗물 수집량을 2,500갤런으로 제한했습니다. 오리건주는 자신의 사유지에 있는 연못을 모아둔 빗물로 채운 한 남성을 기소하여 30일의 징역형과 1,500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한 사건으로 유명합니다. 비는 여전히 예전과 똑같이 내리지만 이제 그 아래에 있는 빗물통은 허가증과 제한 규정, 그리고 일부 관할 구역에서는 변호사까지 필요로 합니다. 탑 19. 쓰레기 직접 소각하기. 미국의 모든 농촌 가정에는 소각통이 있었습니다. 마당 가장자리에 놓인 찌그러진 59갤런 드럼통에서는 매주 토요일 저녁마다 종이, 음식물 쓰레기, 골판지, 부서진 가구 등이 연기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시골길을 가로질러 퍼지는 쓰레기 타는 냄새는 귀뚜라미 소리만큼이나 평범했습니다. 아무도 누구에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진 것을 태우고 남은 재를 갈퀴로 긁어 정원에 뿌린 뒤 다시 일주일을 살아갔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이르러 환경보호청, EPA과 주환경기관들은 노천 소각을 미세먼지 오염과 다이옥신의 원인으로 분류했습니다. 카운티마다 소각통 사용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현재 많은 주에서 생활 쓰레기를 태우는 행위는 첫 적발 시 200달러에서 시작해 반복 위반 시 최대 5,000달러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이 1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농촌 지역에서조차 눈에 띄는 연기 기둥 하나면 소방서장의 방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때 정원의 거름이 되었던 죄는 이제 잠재적 유해 폐기물로 분류됩니다. 여러분의 할아버지가 토요일 저녁마다 하시던 일과는 이제 언제든 과태료를 물 수 있는 행위가 되었습니다. 톱 8. 이웃에게 생우유 팔기. 1975년 낙농가는 대형 탱크에서 유리병에 우유를 채워 울타리 넘어 이웃에게 건네고 아무런 고민 없이 $2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생우유는 달걀이나 토마토처럼
서로의 소 이름까지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악수 한 번으로 거래되며 가족들 사이를 오갔습니다. 식품의약국 FDA는 1980년대부터 생우유 판매를 단속하기 시작했고 2000년대에 이르러서는 주마다 제각각인 법률들로 인해 단순한 이웃 간의 교환이 법적 지뢰밭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오늘날 생우유 판매는 약 수십 개 주에서 전면 불법입니다. 다른 주에서는 농장 내 판매는 가능하지만 시장에서는 팔 수 없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유통법을 피하기 위해 구매자가 엄밀히 말해 소의 일부를 소유하는 가축 공유 계약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연방법은 생우유의 주간, 초간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농부들은 압수수색을 당하고 장비를 몰수당하며 제품을 폐기당했습니다. 우유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소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농부와 이웃 사이의 공간은 이제 홀스타인 젖소의 숨을 막히게 할 만큼 빽빽한 규제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톱 17. 허가 없이 건축하기. 여러분의 증조 할아버지는 직접 제재한 목재로 헛간을 지으셨고 카운티에서 기초 공사를 검사하러 차를 몰고 나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창고가 필요하면 창고를 지었습니다. 오두막이 필요하면 오두막을 지었습니다. 지하 저장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사유지에 자신의 손으로 구조물을 세우는 기술은 미국 농촌에서 재산 소유권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오늘날 전국의 거의 모든 카운티에서는 일정 크기 이상의 구조물에 대해 건축 허가를 요구하며 그 기준은 종종 120제곱피트, 약 3.4평 정도로 작습니다. 즉, 적당한 크기의 닭장조차 승인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허가 과정에는 도면 검토, 이격거리 요건, 기초검사, 전기검사, 배관검사, 그리고 최종 사용 승인이 포함됩니다. 수수료는 구조물에 따라 수백 달러에서 수천 달러에 이릅니다. 허가 없이 건축할 경우 벌금, 강제 철거 또는 재산에 대한 유치권 설정 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붕의 경사도가 카운티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손으로 지은 집을 잃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 땅에 건물을 지을 권리는 이제 그 땅에 발 한 번 들여놓지 않을 사람들의 허락을 필요로 합니다. 톱 16. 태그 시스템 없이 가족의 식탁을 위한 사냥. 1955년에는 남자가 소총을 들고 집 뒤 숲으로 걸어 들어가 가족을 위해 사슴 한 마리를 잡아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사냥 면허가 존재하긴 했지만 현재 대형 야생동물 사냥을 규제하는 복잡한 태그 및 추첨 시스템은 대부분 1970년대와 1980년대 야생동물 관리 확대의 산물이었습니다. 일반 면허를 구입하고 사냥철에 사냥을 하며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오늘날 사슴 한 마리를 사냥하려면 주사냥 면허, 사냥꾼 안전 인증, 종종 추첨을 통해 얻는 특정 종태그, 뿔포인트 제한 준수, 의무적인 확인 또는 보고가 필요하며 일부 주에서는 만성 소모성 질환 검사까지 요구됩니다. 시즌 외에 사냥하거나 적절한 태그 없이 사냥할 경우 $5,000가 넘는 벌금, 수년간의 사냥 권리 박탈, 총기 및 차량 압수를 당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에서 사슴 개체 수는 실제로 1970년대보다 지금이 더 많지만 집 뒤의 땅에서 가족을 먹여 살리는 행위는 시즌이 시작되기 몇 달 전부터 시작되는 행정적인 절차가 되었습니다. 톱 15. 야외 화장실 사용. 야외 화장실은 3세기 동안 미국 농촌 지역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단순한 구덩이, 목조 구조물, 그리고 문에 새겨진 초승달 모양이 그 특징이었습니다. 시립 하수도망이 닿지 않는 곳에 사는 가족들은 당연하게 야외 화장실을 사용했으며 이러한 관행은 원시적인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실용적이었습니다. 보건당국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정화조 시스템을 요구하기 시작했으며 현재 대부분의 카운티에서는 승인된 폐수 처리 시스템이 없는 거주 주택을 거주 부적합으로 분류합니다. 전통적인 야외 화장실을 주된 위생 시설로 짓거나 사용하는 것은 재산 몰수, 벌금, 그리고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아동 보호 서비스의 개입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현대적인 퇴비화 화장실조차도 많은 관할 구역에서 규제 장벽에 직면해 있으며 특별 허가와 때로는 예비용으로 완전한 정화조 시스템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단순하고 저렴하며 오랜 시간 검증된 위생 방식이 이제 대부분의 지역에서 주된 시스템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법이 되었습니다. 톱 14. 허가받은 주방 없이 집에서 만든 음식 판매. 여러분의 할머니는 보건조사관이 주방에 발을 들여놓지 않고도 교회 모임에서 파이를, 카운티 품평회에서 잼병을, 뒷베란다에서 훈제 소시지를 팔았습니다. 집에서 만든 음식은 소문이 퍼지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자유롭고 빈번하게 그리고 서류 작업 전혀 없이 지역 사회를 통해 유통되었습니다. 오늘날 가정집 주방에서 준비한 음식을 판매하는 것은 주마다 크게 다른 간의 수공업 식품법, Cottage Food Laws의 규제를 받습니다. 어떤 주에서는 구운 식품과 잼만 허용하고 다른 주에서는 가정 내 판매를 전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많은 주에서 라벨 부착, 연간 허가 수수료 25천 원 달러에 불과한 총매출 상한선 주방 검사를 요구합니다. 직장 동료에게 캐서롤을 파는 것은 엄격한 관할 구역에서는 엄밀히 말해 식품 안전 규정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처벌은 수백 달러의 벌금에서 경범죄 기소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교회 만찬과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먹여 살렸던 바로 그 기술이 이제는 파이 값보다 더 비싼 허가증 뒤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관료주의적 월권 행위처럼 들릴 수도 있고 어쩌면 짜증나는 일일 수도 있지만 다음 항목들은 전체 지역 사회의 기반이 되었던 일상적인 자립을 표적으로 삼기 때문에 훨씬 더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여러분의 할아버지는 어떤 주장을 하기 위해 이런 일들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삶이 돌아가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톱 13. 사유지에 직접 우물 파기 삽과 수맥 탐지봉을 가진 남자는 자신의 땅에서 물을 찾아 물이 나올 때까지 땅을 팔 수 있었습니다. 손으로 판 우물은 수세기 동안 미국 전역의 농가, 농장, 소도시에 물을 공급했습니다. 이 기술은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전수되었으며 좋은 우물은 그 위에 지어진 집보다 더 가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주에서 우물을 뚫거나 파려면 면허를 가진 우물 굴착업자, 주 수자원 당국의 허가, 정화조 시스템 및 부지 경계선과의 이격거리 준수, 수질 검사가 필요하며 일부 서부 주에서는 우물이 기존 수리권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허가 없이 우물을 파면 $1,000부터 시작하는 벌금과 자비로 우물을 폐쇄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발밑에, 여러분의 땅에, 여러분의 노동으로 도달한 물은 이제 달리 증명될 때까지 국가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톱 차이, 나의 땅에서 캠퍼나 RV에 거주하기. 1970년대에는 많은 가족이 제대로 된 집을 지을 돈을 모으는 동안 시골 땅에서 트레일러, 캠퍼, 개조된 버스에 살았습니다. 아무도 카운티에 전화하지 않았고 아무도 토지 용도 규제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땅을 소유하고 그 위에 집을 주차하고 자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카운티에 있는 현대적인 토지 용도 조례는 완전히 소유한 땅이라 할지라도 레크리에이션 차량 ARV를 주거지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위반 시 매일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때로는 하루에 $50에서 $100에 달하는 벌금이 차량을 이동하거나
법적 조치에 직면할 때까지 누적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사유지에서 레크리에이션 차량에 거주했다는 이유로 수만 달러의 벌금을 물기도 했습니다. 그 논리는 보건과 안전이지만 결과적으로 땅을 소유한다고 해서 더 이상 자신이 선택한 방식으로 그 땅에 살 권리가 보장되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타피르빌 도심에서 가축 기르기 1970년에는 작은 마을에서조차 뒷마당의 닭, 저점소, 어쩌면 돼지 한 마리 정도를 기르는 것이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족들은 동물이 식량을 제공했기 때문에 동물을 길렀습니다. 닭장에서 얻는 달걀, 마당에서 짜는 우유, 가을에 잡는 돼지는 식료품비를 낮게 유지하고 냉동고를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1980년대와 1990년대를 거치며 지방자치단체의 가축 조례가 급격히 강화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도시에서 닭을 기르는 것은 전면 금지되어 있으며 허용되는 곳에서도 허가증, 닭장 검사, 이격거리, 사육두수, 제한 등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수탉은 거의 모든 곳에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염소, 돼지 및 기타 가축은 농업용 동물로 분류되어 대부분의 지자체 주거 지역에서 전면 금지됩니다. 금지된 동물을 사육할 경우 위반 건수, 동물수, 일수에 따라 50달러에서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한때 가족을 부양했던 뒷마당은 이제 많은 미국 마을에서 허가 없이는 암탉 한 마리도 합법적으로 기를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텁첸 어획량 보고 없이 낚시하기 대나무 낚싯대와 지렁이가 가득 든 커피캔을 든 소년이 오후 내내 냇가에 앉아 저녁 식사로 먹을 블루기를 한 줄 꿰어 집으로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물고기 수를 세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물고기 크기를 재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어느 냇가에서 낚시를 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모든 주에서 민물 낚시를 하려면 면허증이 필요하며 어종별 어획량 제한, 최소 크기 요건을 준수해야 하고 일부 어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어획량을 보고해야 합니다. 특정 수로에서는 추가 인지, 송어 낚시 허가 또는 출입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무면허 낚시는 50달러에서 수백 달러에 이르는 벌금이 부과되며 기준치 미달이거나 제한을 초과한 물고기를 보관하면 추가적인 처벌이 더해집니다. 냇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블루길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나무 낚싯대를 든 소년에게는 이제 면허증, 규정, 안내서, 그리고 자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형성되는 패턴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 목록의 모든 항목은 동일한 궤적을 따릅니다. 비용이 들지 않고 허가가 필요 없으며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던 기술이 이제는 돈이 들고 서류 작업이 필요하며 자립을 관리해야 할 문제로 취급하는 규제 체제 속으로 흡수되고 있습니다. 다음 항목들은 이러한 패턴을 무시할 수 없게 만듭니다. 터프쿠 집에서 도축하여 고기 팔기 돼지 도축은 마을의 행사였습니다. 11월 하순에 가족들이 모여 남자들은 도축을 맡고 여자들은 소시지를 가공하고 라드를 짜내며 훈제장에서 햄을 염지했습니다. 농부는 이웃에게 고기를 팔거나 돼지고기 반 마리를 건초와 교환하거나 아들을 시켜 포장된 고기를 길끝에 사는 과부에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집에서 도축한 고기를 파는 것은 거의 모든 주에서 미국 농무부 USDA의 검사 없이는 불법입니다. 소유자의 개인적인 용도로 동물을 도축하는 맞춤형 도축 면제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관할 구역에서는 가구 외부로 판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USDA 검사를 통과한 가공시설을 짓는 데는 최소 수십만 달러가 듭니다. 검사받지 않은 고기를 판매할 경우 위반 시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돼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칼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칼을 쥔 손은 이제 어깨 너머로 지켜보는 연방검사관을 필요로 합니다. 토프 8. 앞마당에서 식량 재배하기 햇빛이 가장 잘 드는 곳에 텃밭을 가꾸는 것은 미국의 모든 마을에서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그곳이 앞마당이라면 앞마당에 심었습니다. 울타리를 따라 토마토를, 우편함 옆에 옥수수를, 현관 난간을 타고 오르는 콩을 심었습니다. 마당은 식량을 생산했고 식량은 마당을 갖는 목적이었습니다. 이제 수십 개 도시의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앞마당의 채소밭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쇼어스는 앞마당에서 채소를 재배한다는 이유로 한 부부에게 매일 $50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사건으로 유명합니다. 이 사건은 2019년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주의회까지 올라갔습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여전히 식량 정원을 골칫거리로 분류하는 미관상 용도 지역 규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잔디를 깎고 물을 주고 비료를 주며 세금을 내는 마당이라도 운 나쁘게 이웃이 불만을 제기하면 합법적으로 가족을 먹여 살리는데 사용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톱 치울, 덤불 태우기 및 토지 개간 농부가 울타리 주변을 정리하고 도랑을 태우고 통제된 불로 목초지를 관리하는 것은 이 나라가 존재하기 전부터 행해져 온 토지 관리 방식이었습니다. 봄철 소각은 덤불이 자라는 것을 막고 토양의 영양분을 돌려주며 산불 위험을 줄여주었습니다. 이제 거의 모든 주에서 노천 소각 허가증이 필요하며 많은 카운티에서는 특정 달 동안 농업용 소각을 전면 금지합니다. 허가 없이 소각할 경우 관할 구역과 화재 규모에 따라 $500에서 $10,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불이 사유지를 벗어날 경우 모든 진화 비용과 재산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이는 수십만 달러에 달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울타리 주변을 정리하기 위해 피웠던 것과 똑같은 불을 피우려면 이제 허가증, 소방서 신고, 날씨 확인, 그리고 바람의 방향이 바뀌지 않기를 바라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톱 6. 과도한 간섭 없는 홈스쿨링. 1976년 홈스쿨링은 대부분의 주에서 법적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자녀를 집에서 교육하기로 선택한 가족들은 종종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식탁이 교실이었고 부모가 교사였습니다. 오늘날 홈스쿨링은 50개 주 모두에서 합법이지만 규제는 최소한의 수준에서부터 과도한 간섭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일부 주에서는 연례 신고, 표준화된 시험, 포트폴리오 검토, 교육 과정 승인 또는 교사 자격증을 요구합니다. 보고 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석 혐의, 벌금, 그리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아동보호 서비스의 개입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자녀를 가르칠 자유는 명목상으로는 보존되었지만 이를 둘러싼 관료주의는 단순한 가족의 결정을 지속적인 규정 준수 의무로 변질시켰습니다. 토패도, 허가 없는 노점 판매 지방 도로 갓길에 놓인 접이식 테이블, 손으로 그린 간판, 그리고 스위트콘 한 양동이. 이것이 1975년에 농산물 가판되었으며 가족들이 인겨 농산물을 현금으로 바꾸는 방식이었습니다. 허가증도 판매세 징수도 보건부의 개입도 없이 그저 농부와 그의 농산물 그리고 차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오늘날 노점 판매는 대부분의 관할 구역에서 판매자 허가증, 간판 조례 준수, 판매세 징수 및 납부를 요구하며 판매 품목에 따라 보건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무허가 판매에 대한 벌금은 $100에서 시작하여 최대 $1,000에 달할 수 있습니다. 옥수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도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접이식 테이블에는 납세자 식별번호가 필요합니다. 톱 4.
사유지 내 연료 보관 헛간 뒤에 있는 1000갤런 용량의 디젤 탱크는 모든 운영 중인 농장의 기본 장비였습니다. 작업장의 가솔린 드럼통, 난방기용 등유, 주방용 프로판가스, 연료는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타당한 양만큼 보관되었습니다. 이제는 환경보호청 HEPA과 주소방청의 규정이 사유지 내 인화성 액체 보관을 통제합니다. 특정 기준을 초과하는 지상 저장 탱크는 2차 경납 시설, 유출 방지 계획 및 정기 검사를 필요로 합니다. 지하 탱크는 등록 누출 탐지 시스템, 그리고 궁극적인 폐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하루 $1000에서 25,000달러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농장을 가동하게 했던 연료는 이제 연료 자체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 수 있는 규제 부담을 수반합니다. 이 목록에 남은 항목들은 미국에서 독립적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했는지에 대한 핵심을 찌릅니다. 이 마지막 항목들은 모호한 규제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사람과 그들이 소유한 토지 사이의 근본적인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토합스럼, 공공인프라망에서 완전히 분리되기 1970년대, 미국 농촌 전역의 가족들은 전기, 수돗물 또는 시 공공 서비스 없이 살았는데 이는 그러한 서비스가 아직 그들에게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로 인해 그들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등유 램프를 켜고 손으로 펌프질하여 물을 깃고 장작으로 난방을 했습니다. 그것이 삶이었고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갔습니다. 오늘날 많은 관할 구역에서는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의 경우 이용 가능한 시립수도, 하수도 및 전기 서비스에 연결하도록 요구합니다. 대부분의 카운티에서 채택한 국제 건축 규정은 거주 조건으로 전기 서비스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공공 인프라망에 연결되지 않은 주택은 거주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플로리다, 엘라베마 및 기타 주의 가족들은 모든 실질적인 필요를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 연결에 대한 규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오프그리드, 오프그리드, 주택에 거주하여 법적 조치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중앙집중식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 살 권리, 즉 현 세대 이전의 모든 세대가 행사했던 이 권리는 이제 거의 승인되지 않는 허가를 필요로 합니다. 탑2 도로 주행을 위한 자가 차량 수리 아마추어 정비사라도 아무런 제재 없이 엔진을 재조립하고 프레임을 용접하고 변속기를 교체하여 트럭을 다시 도로 위로 올릴 수 있었습니다. 시동이 걸리면 달렸습니다. 달릴 수 있다면 도로 주행이 합법이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기계를 계속 작동시키는 기술은 미국 농촌에서 가장 흔하고 존경받는 능력 중 하나였습니다. 현대의 배기가스 검사 요건, 안전검사 프로그램, 그리고 대기오염 방지법, Clean Air Act에 따른 임해 조작 방지법은 배기가스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자가 수리를 기술적으로 불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차량이라 할지라도 총마의 변환기를 제거하거나 개조하는 행위는 개인에게 $200부터 시작하는 연방 벌금을 부과합니다. 주 정부 검사에서 불합격하면 기계적으로 결함이 없는 차량이라도 무기한으로 도로 주행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철사와 창의력으로 30년 동안 굴러가게 하셨던 그 트럭은 오늘날 대부분의 주에서 검사를 통과하지 못할 것입니다. 톱10, 내 땅에서 원하는 방식대로 살기. 이것은 단일한 기술이 아니라 모든 기술을 아우르는 것입니다. 50년 전만 해도 땅을 소유한다는 것은 복잡하지 않은 의미였습니다. 당신은 그 위에 건물을 짓고 작물을 기르고 사냥을 하고 불을 피우고 땅을 파고 주차를 하며 당신의 재력과 능력이 허락하는 한 어떤 방식으로든 그곳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손에 쥔 토지 문서 하나면 충분한 허가증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그 동일한 토지 문서에는 용도 지역 제한, 건축법규,
환경규제, 주택소유자협회, AQUA, 규약, 공공시설 의무 조항 및 허가 요건이 뒤따르며 이 모든 것들이 모여 당신이 당신의 땅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무엇이 허용되는지를 결정합니다. 이 목록의 모든 항목은 한때 숨 쉬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웠던 기술들, 즉 빗물 모으기, 식량 재배하기, 동물 기르기, 피난처 짓기, 이웃 먹이기, 아이들 가르치기, 고장 난 것 고치기를 나타냅니다. 이제 이 각각의 기술들은 당신의 할아버지가 알아보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을 규제의 틀 안에 존재합니다. 땅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기술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사슴은 여전히 숲을 거닐며 삽을 든 사람은 충분히 깊이 파기만 하면 여전히 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변한 것은 사람과 그들이 살고자 하는 삶 사이의 공간입니다. 그 공간은 예전에는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각종 서류와 수수료, 그리고 끊임없이 조용히 다가오는 벌금의 위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자신의 지붕에서 빗물을 받으려면 허가증이 필요하다고 말해보고 그의 표정을 지켜보십시오. 그 표정, 그 불신, 천천히 고개를 젓는 그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무엇을 맞바꿔 버렸는지에 대해 알아야 할 전부입니다. 땅이 온전히 당신의 것이었고 정부가 더 생산적인 일에 몰두했던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과 이 글을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사는 곳에서 과거에는 합법이었던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이 목록은 50개 항목으로 늘어날 수도 있었으며 그 모든 항목 하나하나가 당신의 할아버지를 분노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뒷마당이 가진 자유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우리는 그들이 묻으려 했던 역사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씨앗을 심어봅시다. 다음 보물이 곧 공개될 것입니다.